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4년 6월 1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함께 읽기고요. 아까 이제 오전에 라이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한 기업들 중에 공통점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많이 급락한 기업들. 다 이제 당연히 뭐 걱정되니까 물어보셨을 텐데, 뭐 저도 전혀 모르는 기업도 있고 한데, 좀 이게 증시가 요새 어쨌든 좋잖아요. 좀 살아나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엔 뭘 갖고 있느냐의 관건인 것 같고, 증시가 좋아도 그냥 역주행하는 기업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방송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뭐 네이버랑 그 기가비스 이 두 개를 특히 뭐 거의 집중적으로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쪽이 요즘에 좀 주가들이 워낙 안 좋죠. 뭐 네이버도 안 좋고, 맞아요. 뭐 카카오도 많이들 물어보시고. 근데 뭐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정말 확실한 게 보이면 과감하게 교체해야죠. 뭐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뭐 이거 말고 내가 좀 공부를 했는데 요건데 여기에 묶여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갈아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쪽은 당장 뭔가 안 보이는데, 공부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반도체에서 어떤 기업을 내가 공부를 했는데, 야 이건 진짜 놓치기 좀 아깝다, 이제 그런 기업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어떡하겠습니까? 갈아타야죠, 그때는. 근데 그게 아니면 버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계속 안 좋아지는 기업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다만 정말 이게 더 나은 게 보이면 그거는 과감하게 갈아타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 전에도 많이 이런 얘기 해드린 것처럼. 근데 지난 거 보면 또 잘 가는 기업은 또 잘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함부로 교체하시면 안 돼요. 네. 아까도 어떤 분이 이제 더존 비주온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더존 비주온이 작년에 이제 물어보신 걸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되게 안 좋았어요. 뭐 주가도 뭐 모멘텀도 없고, 저도 그러니까 야 이게 도대체 올라갈 수 있을까? 근데 되게 우량한 기업은 맞거든요. 소프트웨어 이제 뭐 세무 회계 프로그램이나 중소기업 대상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또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는 회사인데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기업이 지금 최근에 얼마까지 갔냐면 2만 원대, 그러니까 2만 원 후반이었는데 지금 7만 원 갔어요. 최근에 이제 AI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빠졌다고 무조건 그러니까 안 좋다 이거보다도, 확실히 기다릴 건 기다리고, 갈아탈 게 명확히 보이면 갈아타시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면 함부로 갈아타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의 문제만 큰 문제만 아니라면.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어려워요. 그래서 투자가 너무 어렵고, 그걸 뭐 알면 좋지만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느낀 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걸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래서 웬만하면 다 기다리시라고 좀 많이 말씀을 해드렸는데, 뭔가 정말 명확하게 이렇게 이 회사 문제가 있고 이래서 안 좋고 앞으로 가망 없어, 그러면 그냥 단순해요. 그냥 팔면 돼요. 팔고 갈아타면 되는데, 사실 또 그런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잘 이겨내 주시고, 다만 명확한 게 보일 땐 뭐 절반이라도 정리하시고 교체하는 것도 그 나쁜 전략은 아니다. 그걸 한번 또 잘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너무 이제 공통된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 그리고 오늘 이제 해드릴 거는, 오늘 뭐 증시가 오늘 그 코스피 오늘 연중 최고가 돌파했습니다. 이제 2,800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조만간 넘어갈 것 같고요. 뭐 아직도 갈 길이 멀죠. 뭐 그동안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더 갔으면 좋겠고, 오늘 일단 이제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인도 얘기가 정말 많아요. 저도 인도 많이들 강조해드렸죠. 네, 인도 뉴스들이 막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어제도 한번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관련된 뉴스, 그 다음에 오늘 한국조선해양 좋았지만 요 뉴스가 있었습니다. 컨테이너선. 그다음 아직 수주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OLED 태블릿 패널 출하량. 오늘 LG 디스플레이도 좀 좋았지만 OLED도 하나의 좋아지는 섹터 중에 하나죠. 그리고 퀄컴이 그 이제 엑스엘리트라는 칩을 출시했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의 AI PC에 들어가거든요. 그 내용. 그리고 반도체 니켈 도금 강판 업데이트, 금호석유 아바코, 이제 어제 못해드린 조선, 요 얘기까지 한번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먼저 미국 증시부터 말씀드려야죠. 미국은 이제 나스닥 S&P 또 사상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많이는 안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오늘 3% 올랐죠. 그 시총 1위에 등극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인 것 같아요. 시총 1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는 부진했어요. 예상이 0.3인데 근데 사실 내용은 좋아요. 예상보다 안 좋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주유소 판매가 감소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 보면 전자제품, 스포츠용품, 의류 다 증가했어요. 그 내용은 괜찮다. 산업 생산도 좋았어요. 10개월 만에 최대치. 자동차, 화학, 에너지가 좋았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그냥 뭐 우리 예상한 발언 그대로 데이터가 결정한다. 뭐 늘 하던 얘기죠. 예.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근데 데이터가 개선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는 목표 주가가 올라갔고요. 그래서 오늘 급등했고, AMD는 이제 좀 점점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요새 오늘도 급락했고, 마이크론은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모습이고, 브로드컴이 요즘에 이제 엔비디아 대항마인데 여기는 좀 빠졌고요. 인텔이 지금 반도체 제일 못난이죠. 네. 가장 못 가고 있는데 오늘도 빠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메타 등은 이제 1% 내외의 하락세로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테슬라는 오늘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가 파산했다는 소식이 나와서 투자 심리가, 전기차 그만큼 이거 안 좋은 건가 이제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일단 목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200로. 근데 이걸 이제 제시한 애널리스트가 뭐 최근에 나온 반도체가 엄청난 점유율을 기록할 것 같고, 엔비디아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요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향후 10년간 계속 성장을 주도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애플한테는 좀 악재인 게 자산 규모가 $712억 달라는 요 ETF인 XLK가 리밸런스 포트 조정을 한대요. ETF 안에. 근데 엔비디아 비중이 5.9에서 21로 올라가게 되고요. 애플은 22에서 4.5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712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얼마죠? 거의 한 90조 가까이 되죠. 90조에서 100조? 100조 정도 되겠네요. 100조 가까이 되는 그 ETF인데 요게 비중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애플은 15조 원 정도의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애플.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빠지는 거는 뭐 악재라고 볼 수는 없죠. 그냥 수급이죠, 수급. 수급상의 일시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자사주 매입을 하기 때문에 방어는 가능하겠지만, 근데 저게 끝날 때까지는 조금 이제 주가가 막혀 있을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빅테크들이 인도로 간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도에 5조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하고요. 아마존이 2030년까지 클라우드 인프라, 뭐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죠. 17조 투자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인도에 투자하냐면 인도는 소프트웨어 강국이고 AI 인재가 되게 많아요. 전 세계 3위. 그리고 MS 개발자 플랫폼 깃허브의 AI 프로젝트 전 세계 4개 중에 1개가 인도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인도가 미국 다음에 AI 본거지래요. 그래서 인도 시장이 커지는 건 뭐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도에 그러니까 현대차가 최근에 잘 가는 거, SL이란 기업, 화신 다 주가 급등하는 이유, 롯데웰푸드 다 인도 쪽이죠. 그래서 인도가 앞으로 중산층이 많이 늘 것 같고, 그런 면에선 중장기적으로 뭐 성장하는 건 명확한 것 같아요.
또 중국과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우리 한국한테는 되게 좋은 이슈죠. 왜냐하면 중국과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인도에 들어갔을 때 중국과 경쟁 강도가 약해요. 왜냐하면 인도가 중국을 좀 멀리하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인도와 중국이 친하다면 우리가 또 인도에 들어갔을 때 또 피 터지게 싸워야 되죠. 경쟁은 중국과. 경쟁이 안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중국은 싸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국한테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방산 루마니아 수출 구분응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폴란드 수출을 하고 나서 이제 루마니아가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계 3대 방산 전시회로 꼽히는 2024 유로 사토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열리게 됐는데 28개 방산 업체가 참가를 했고요. 루마니아의 이제 플레사 부청장이 이제 왔다고 하는데 한국관 찾아서 석정권 방위산업청장과 논의를 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청장 같은 경우 루마니아를 상대로 해서 K9 자주포 수출 구분응선. 근데 이거는 돼봐야 되는 거죠.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지금 주가가 강한 건 이제 루마니아도 되지 않을까. 루마니아가 되면 폴란드에서 유럽의 두 번째로 가는 거고 유럽을 뚫어버리면 정말 밸류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레드백과 K2 전체에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고 또 천무 있죠. 예. 실무를 이제 전시했다고 하는데 예. 천무라는 이제 다연장 로켓포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유럽에 전시를 했고 러시아제 그 로켓을 사용할 수 거기에 탑재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나 이런 이제 동유럽 국가 입장에선 편하죠. 러시아 무기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걸 그대로 써도 되니까 노르웨이도 한국관 찾아서 천무 거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의 수출판이 K2EX 이걸 찾는 관계자도 많았다. 탄약 생산하는 풍산도 K9 자주포 155mm 자주포 거기 포탄 그거 아마 전시한 걸로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석정권 또 방사청장이 9월에 폴란드에 원래 그 K2 전차를 1000대 납품하기로 했는데 지금 180대만 납품한 거예요. 계약을. 나머지 물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9월 달에 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반기에 방산 일정이 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방산의 미래는 밝지만 다만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주가 워낙 또 많이 장기간 올랐다가 한 몇 달 쉬었죠. 다시 올라가는데 쫓아갈 뭐 이유는 없다. 다만 방산에 대한 이런 스케줄들은 조금 이제 우리가 알아놓을 필요는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제 밤에 나온 건데 그 프랑스의 해운사가 한국 조선해양에 20척 규모의 컨테이너선 발주할 계획 트레이드 윈즈라는 데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프랑스 선박 대기업이 현대와 그 의향서를 체결하고 발주. 근데 이거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이제 공시가 만약에 이게 되면 공시로 나오겠죠. 뉴스는 나왔고.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다른 선박이 아니라 컨테이너선이에요. 컨테이너선은 공급과잉 때문에 발주가 잘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컨테이너선은 안 나오겠지 했는데 이게 되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LNG를 연료로 써요. LNG 연료 추진선.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과 현대사무중공업이 이거를 아마 수주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브로커들 이제 선박 브로커들 같은 경우는 이런 CMA, CGM 이런 이제 해운사만이 아니라 신규 선박을 문의하는 논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황이란 얘기예요. 요새 또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올라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컨테이너선 또 발주가 이어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NH에서 오늘 또 리포트가 하나 나온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마지막 부분만 제가 갖고 왔는데 27년 정도 되면 이제 우리나라 수주 잔고가 좀 빠지거든요. 그럼 그 후 D가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메꿔줄 수 있어요. 얘네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27년 하반기, 28년 인도 예정 선박이 이제 이런 걸 수주를 받으면 실적 피크아웃 사이클이 1년 더 뒤로 가요.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이슈죠. 이런 수준은 되게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LNG로. 그래서 여러모로 만약에 이거 수주 받게 되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OLED 태블릿 패널 출하량 131%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자료를 좀 만든 게 있어가지고 이제 DSCC라는 이제 조사 기관에서 나온 데이터를 제가 그냥 여기다 제 나름대로 한번 적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하면 더 좋죠. 그래서 OLED 이제 태블릿 패널 출하량이 사상 최대치로 갔다. 올해 1분기에 172만 대. 이것도 많아요. 131%인데 2분기에는 390만 대. 이거 예상이죠. 역대급이죠. 점유율은 애플. 그래서 올레드 태블릿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원래 LCD가 들어가는 이제 OLED가 들어가는데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72. 그리고 OLED 태블릿 판매량도 51%. 전체 태블릿 시장은 2%밖에 성장 안 해요. 근데 올레드 있죠. OLED가 탑재된 뭐 예를 들면 아이패드 이런 판매 성장률은 51. 그러니까 이거는 죽어 있는 시장이죠. 지금 뭐 OLED 이 전방 산업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태블릿도 잘 안 팔리고 그랬는데 그 시장에서 마치 이게 카페24 비슷한 거죠. 카페24가 이 정체된 시장에 갑자기 유튜브 쇼핑으로 한번 주가 확 올라갔다가 결국엔 뭐 최근에 또 빠지기도 했지만 근데 시장은 정체되어 있는데 그 안에 비집고 들어가는 거죠. 새로운 게. 그러니까 OLED 태블릿도 마찬가지죠. 사실 죽어있는 시장이거든요. 태블릿 시장이. 근데 여기에 갑자기 아이패드에 OLED가 탑재되면서 얘는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압도적이죠. 예. 그리고 분기 OLED 태블릿 패널 출하량인데 아까 요게 이제 거기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333%, 전분기 대비 131% 증가할 것 같고요. 침투율은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24년도니까 대수 기준으로는 침투율이 28년에 16%. 그러니까 전체 태블릿 PC 중에 16%가 OLED가 탑재된 거예요. 그럼 대수로 보면 야 그게 많은 건가? 뭐 그럴 수 있는데 매출 기준으로 55예요. 비싸거든요, 더 단가가.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이 누구죠? 아이패드겠죠. 24년도에 보이세요? 이렇게 성장하는 거 팍 올라오죠. 예, 침투율이. 그래서 충분히 좀 이쪽 OLED 쪽 괜찮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에요, 사실. 그걸 이렇게 이제 요거를 제가 저기 PPT로 만든 겁니다. 아시죠?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밑에 보면 또 한 가지 이거랑 연결된 내용이 안 그래도 공교롭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바바리안 리서치라는데 이게 이제 미국 주식으로 되게 유명한 곳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분 이제 여기서 텔레그램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왔고요. 퀄컴의 엑셀리트란 칩이 들어간 이제 AI PC가 드디어 출시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근데 여기서 인텔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저 PC에는 인텔 CPU가 들어갑니다. 근데 인텔이 아니라 퀄컴 거 쓴 거죠. 근데 성능이 좋아요. 인텔보다. CPU 하면 무조건 인텔입니다. 인텔 AMD가 절대 강자고 성능 못 쫓아간다. 근데 성능도 잡아버렸어요. 근데 왜 퀄컴 칩이 되게 좋냐면 성능도 좋지만 저전력이에요. ARM 있죠. ARM. 예, 영국의 ARM이라는 회사의 IP 설계자산 받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성능이 좀 모자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인텔 거보다. PC는 성능이 또 중요하니까. 근데 다 잡았어요. 성능 잡았죠. 저전력이죠. 예. 이러니 이제 앞으로 PC 시장에서 인텔은 점유율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애플이 이 시장 뛰어들었고 애플은 성공했고 이제 퀄컴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요게 인텔 기반입니다. 노트북보다 훨씬 낫대요. 애플보단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드한 작업, 아주 정말 고강도의 작업을 하지 않을수록 배터리는 더 오래 간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ARM 기반의 칩은 주로 스마트폰 같은 데 많이 써요. 저전력이니까. 호환성 문제도 일부 뭐 그러니까 ARM 기반으로 작성된 건 빨랐지만 요 인텔 뭐 AMD 기반의 앱으로 만들어진 건 좀 느리긴 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시된 거의 모든 라인업이 요게 핵심이에요. 또 OLED. 그러니까 이번에 OLED가 탑재된 노트북이라는 거죠. OLED. 최근 모건 스탠리 AI PC 리포트를 보면
전력 때문에. 왜냐면 OLED를 써야 저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도 저전력, 퀄컴 칩이 들어가서 저전력. 이 두 가지가 이제 궁합이 맞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노트북도 AI PC랑 맞물려서 OLED로 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저전력 반도체가 추가가 되고. 예. 퀄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처럼 하나의 회사가 칩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회사인데 애플과 근접한 전력 효율성을 보여줬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또 OLED까지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ARM 급등, 퀄컴 강세,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세 종목 모두 다 52주 신고가가 나왔다. 그래서 이게 배터리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보라색이 애플인데 확실히 애플이 좋죠. 예. 애플이 굉장히 여기 있는 파란색 선이 뭐냐면 그 이번에 나온 퀄컴 엑셀리트 성능 좋죠. 예. 이게 넷플릭스 아마 볼 때인 것 같습니다. 배터리. 근데 요 밑에 있는 두 개 있죠. 빨간색 아니 분홍색 요 밑에 뭐죠? 노란색. 요건 뭐예요? 요거는 AMD랑 인텔 거예요. 확실히 전력 많이 먹죠. 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PC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게 이제 OLED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OLED 패널이 사용되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하고 좀 약간 연결이 되죠. 이 부분하고. 그래서 OLED 소재 기업들 계속 좀 주가는 우리나라 많이 못 올랐어요. 근데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길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이슈들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보고서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반도체 여기서 오늘 좀 눈에 띄는 거 DB하이텍이에요. DB하이텍 비중 확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DB하이텍도 많이 물어보셨죠. 왜 이렇게 안 갑니까? 막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일단 이제 좀 좋아지는 이유가 하나 생겼어요. HBM 포함한 그래픽 드라이브 공급 초과율은 마이너스 8.3% 예. 공급 전망치가 조금 이렇게 줄어들면서 아무튼 여전히 공급은 부족할 것 같고요. 예. D램 3사의 자본 진출 전망 이제 투자 전망치가 올라갔대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웨이퍼 생산 능력 그러니까 그 얼마나 반도체 칩을 뽑아낼지 그거는 전망치는 그대로고요. 투자는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투자가 집중돼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내년에 생산은 늘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SSD 예. 여기 수요가 그러니까 낸드 쪽에서는 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기업형 SSD 저장 장치죠. 요 수요가 44.2로 가장 크게 상향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주도하고 있는 회사는 솔리다임. 옛날에 인텔이라는 회사 거죠. 이거를 하이닉스가 인수했죠. 그래서 여기가 좀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이닉스한테도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최근 산업용 반도체 제조사들의 전방 수요 하락세가 완화되는 가운데 고객사 재고 조정도 마무리 단계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것 때문이에요. DB하이텍이 좀 좋아지는 게 반도체 관세, 아날로그 반도체 있죠. 그거 관세 올리거든요. 그래서 대만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대요. 대만 파운드리가. DB하이텍도 이쪽에 속해 있거든요. 중국 거 이제 안 쓸 가능성이 높죠. 지난주 중국 대표 파운드리 화홍 반도체가 판가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가격을 올려버리면 또 같이 가격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DB하이텍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DB하이텍이 미중 약간의 갈등 속에서 반도체 이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예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뭐 하이닉스도 좋고 DB하이텍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DB하이텍은 아날로그 반도체니까 사실 이렇게 업황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좀 모멘텀은 나왔다. 정말 못 갔죠, 사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밸류 공시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DB하이텍도 너무 안 가가지고 주가 좀 반등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런 내용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 니켈 도금 강판이 원통형 배터리에 이제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가 있으면 이제 바깥 부분 니켈 도금한 강판을 쓰죠. 그걸로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TC 시스템이 지금 하고 있고 동국산업은 이제 준비 중에 있죠.
양산 앞두고 있고, LG엔솔이 8월에 4680 배터리 양산 들어가니까 거기에 저 니켈 도금광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기에 9기가와트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니켈 도금광판이 약 1만 톤 정도니까 아주 많은 건 아니죠. 그래서 진짜 많이 쓰는 건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애리조나 여기가 36기가와트나 되니까 이제 내년이 더 좋을 것 같고요. 톤당 280만 원 가정하면 한 1,300억 정도 규모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5천만 개의 4680 배터리를 그동안 생산을 했대요. 근데 저게 많은 게 아니에요. 하루에 12만 개 정도 만드는 건데 수율이 20%밖에 안 돼요. 100개 중에 80%는 80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테슬라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LG엔솔과 파나소닉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4680 배터리를 그냥 테슬라 혼자 하겠다. 그건 뭐 아직은 어려운 일이고요. 예, 그래서 LG엔솔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다만 이제 LG엔솔의 생산 계획만 근거하면 국내 니켈 녹음 강판 수요 성장 속도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낮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썩 좋은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눈높이가 이만큼 있으면 조금 낮을 수는 있다. 예. 다만 이제 삼성 SDI는 내년에 나오거든요. 저 4680, 그러니까 46파이라고 하는데 높이가 정해지진 않았어요. 이 양산 스케줄을 이제 내년에 내놓는다고는 했습니다. 그게 되면 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가야 되는 방향은 맞는데 올해만 봤을 때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눈높이는 조금 낮을 수는 있다는 거 그 염두하시면 되겠고, 일단 지금은 TCC 스틸이 유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부터 아마 실적이 반영될 것 같고, 동국산업이 이번에 만들죠. 그래서 이제 7월에 시운전 들어가고 9월에 양산하는데 문제는 테스트를 또 해야 되니까 본격 매출은 내년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반영되는 건 내년이지만, 그러나 숫자보다 이런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9월에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 주가는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니켈 도금광판 4680 배터리가 앞으로 수요가 늘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 너무 높게 그걸 보시면 안 됩니다. 눈높이를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니켈 도금광판은 4680 배터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이제 니켈 도금광판 관련해서 LG나 이런 쪽 삼성이 투자를 계속 많이 해야 되겠죠. 4680 배터리. 이런 쪽에 대한 투자는 또 내년에도 더 늘어나니까 장기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리고 동국산업은 이제 9월에 양산 들어가는지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너무 오를 때 하지 마시고 항상 좀 눌러줄 때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호석유는 이제 윤재성 연구원님이 계속 긍정적으로 쓰시죠. 그래서 목표 주가 올렸고요. 2분기 영업이익 기대치 30% 상회할 전망이고 합성 고무가 주도한대요. 이게 본업이 오거든요. 좋고, 엔비라텍스 장갑에 들어간 소재죠. 여기도 턴어라운드. 패널 사업, 합성 수지 사업도 괜찮을 것 같다. 하반기 영업이익 40% 성장, 합성 고무가 주도한다. 그리고 올해 말 12월부터 유럽의 산림 벌채 금지법, 이제 그 산림에서 목재를 막 불법으로 벌채해가지고 막 거기서 나오는 고무를 수출하면 안 돼요. 금지예요, 금지. 벌금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고무의 공급은 줄겠죠. 그래서 벌써 말레이시아 천연고무 가격이 최고치로 올랐다고 합니다. 태국도. 저런 걸 전혀 주가가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3년간 실적 추정치가 떨어졌지만 이제 이번 1분기 기점으로 방향 바뀌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COTC, S-오일이 하고 있는 정유에서 바로 에틸렌 뽑아내는 공법이죠. 석유화학으로. 석유화학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저 공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건 26년이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금호석유한테는 더 좋은 게, 저렇게 되면 에틸렌 공급이 늘어나니까 석유화 가격은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공급이 증가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그걸 원재료로 이용하는 금호석유한테는 좋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뭐 주가 방향성은 좋으니까 다만 좀 답답하죠. 느리게 가니까.
그래서 하반기 기대해도 될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고요. 유진투자증권의 박정수 연구원이 아바코 탐방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이 B사는 BOE입니다. BOE가 OLED 투자했죠. 8.6세대. 근데 누구한테, 그 선익 시스템한테 증착 장비를 이제 예, 받는다라는 내용들이 알려져 있죠. 근데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게 OLED 인라인 자동화 물류 시스템 장비예요. 요거를 같이 들어가거든요. 선익과. 그래서 아바코한테도 좀 호재가 될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수주는 올해 예상하지만 매출은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 같고요. 또 2차전지 자동화 사업도 하고 있고, 예, 2차전지 장비 비중이 점점 커져서 올해는 60%까지. 그러니까 2차전지도 핵심이죠. 기존 자동화 장비 외에 전국 공정에 사용하는 롤프레스 장비를 개발해서 테스트를 완료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롤프레스 장비가 사실 배터리에서 또 제일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죠. 이게 압축시키는 거죠. 얇게 양극과 음극판을 얇게 이렇게 쫙쫙 퍼줘야 돼요. 그래서 저게 되게 중요한 장비죠. 그래서 이 시장에도 지금 이제 뛰어들었고 성과가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MLCC 만드는 장비 사업도 하고 있고요. 주로 아바텍 같은 기업, 중국 회사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고 25년까지는 실적이 증가할 것 같고요. 올해 기준으로 퍼는 10.5배로 주가는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BOE 공급 모멘텀, 2차 이제 신규 장비 이런 모멘텀들이 뭐 견조해서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좀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조금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엔 좀 많이 올랐으니까요. 최근 주가 좀 올라왔죠, 일부. 이렇게 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제 보고서는 이 정도, 이슈랑 보고서 다 한 번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다 읽지 못해가지고 일부 좀 못 읽은 또 보고서는 나중에 설명해드릴게요. 뭐 거의 다 읽긴 읽었는데 일부는 해드리고, 그거 해야죠. 조선 못했던 거 호황의 향기, 요거를 그때 어디까지 했었죠? 조선 업황에 대해서는 대부분 LNG 요거 해야죠. 꿈 미 해군 MRO 유지 보수부터 글로벌 군함 시장까지 조선사에서 이제 방산이라는 게 붙는 거죠. 그래서 올해 2월에 미 해군 장관 델 토로가 방한을 했고요. 22년과 23년에 이미 미군 해군 관계자들이 한국 갔다 갔대요. 그래서 미국 해군 홈페이지에 하나오션 김동관 부회장, HD현대 정기선 부회장 미팅 이런 장면이 있었다고 하고요. 미국에 투자할 걸 제안을 했고 조만간 미국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 후속 논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MRO 유지보수 가동률은 100%고요. 군함 신조에서 지원과 비용 초과가 다반사. 그러니까 지금 군함을 만들 때 지연되기도 하고 비용 초과가 아주 다반사로 발사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쨌든 7함대의 동부가 있죠. 동부가 동남아에서의 MRO, 미국 조선사가 기술 지원하고 신조 능력을 제공하는 거,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런 미 해군 결정에 따라 당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함대 아마 여기가 태평양 쪽에 있을 거예요. 7함대 7함대 동부가 동남아에서의 MRO. 그러니까 동부가나 동남아 어떤 기지에서 유지보수하고 싶다 이거죠. 근데 저거는 미 해군의 결정에 따라서 당장 가능하다. 2번은 존스법 때문에 그 협력사 설립이 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다른 회사 선박을 운항할 수가 없는 법이죠. 그래서 이 존스법 때문에 현대와 하나가 아마 미국 조선사 지분 인수를 하거나 협력사 설립을 하지 않게, 미국에 진출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분 인수하든가 조인트 벤처 협력사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무난한 게 조선사 인수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군수문자 발령에 따르면 존스법을 따른 신조뿐만 아니라 MRO 유지보수 사업도 자국에서 수행하는 게 원칙이다. 1차 목표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7함대고요. 올해 미국 예산 중에 미국 함정 MRO가 139억 달러, 7함대는 60여 척, 290척. 그래서 미국 잠수함 중 20% 차지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평균 MRO가 2.5억 달러. 그러니까 3년간 한 3조 원 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 예산의 2%를 하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7함대 지난 3개년 이제 유지 보수가 저거밖에 안 되는데 전체 예산의 2%인데 나머지를 대부분 저기 미국 본토가 사는 거죠. 저 존스법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좀 비합리적일 수도 있죠. 일본에서 MRO를 수행하고 있는 미국 해군이 한국과의 대화를 시작을 했다. 그래서 미국 MRO하고 일본 MRO가 생산 능력이 꽉 찼나 봐요.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겠죠. 이런 부분들이. 여기가 7함대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비롯해가지고. 21, 23년 연평균 성장률 30%보다 낮은 20% 성장률 가정해도 2030년에 미 해군의 그 MRO 외주 규모는 10억 달러, 1조 원이 넘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40% 성장률 또는 7함대의 대부분을 지역에서 소화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34억 달러까지 MRO 시장이 성장 가능한. 그러니까 외주를 주면 한 1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지금처럼 일부 지역에서 이걸 소화를 하면 또 최대 34억 달러까지도 시장이 커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긴장이 지금 고조되죠. 그래서 7함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군함 유지보수나 이런 사업들은 뭐 이제 분명히 커질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30년 1조 원에서 한국의 K방산 양산은 각각 0.3조 원 또는 4조 원에서 1조 원 이상씩의 미 해군 MRO 매출이, 그러니까 미 해군 쪽으로 이제 그 매출을 한번 일으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K방산 양산은 현대중공하고 하나오션이겠죠. 두 회사가 우리나라 선박회사 중에 이제 유일하게 하는 거죠. 하나오션은 작년에 유증하면서 초격차 방산, 다른 회사 지분 취득하고 시설 투자 목적으로 또 전통 해양 사업에 방점을 두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5월에 방산에게 양보할 해양 플랜트 생산 능력을 벌충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의 해양 탑사이드 전문 제작사 지분을 인수해서 2대 주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양 플랜트 사업을 하긴 해요. 하는데 방산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 부족한 거를 다른 회사를 인수해서 지분을 확보해서 좀 맡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단 방산 쪽엔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함정이나 또 잠수함이나 또 유지보수 이 사업에 좀 집중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현재 1조 원이 안 되지만 방산 매출 앞으로 3조 원까지 늘릴 거라고 하고 있고, 요건 저번에 월요일날 말씀드렸죠. 그 내용. 호주 방산기업 오스탈 인수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스탈 조선 인수하면 미국 본토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조선사니까. 그래서 M&A가 가장 좋긴 해요. 방법 중에. 근데 M&A가 될지는 좀 불확실하고, 호주 미국의 반대설도 있고 호주 국방부 장관의 문제없다는 언급도 있었지만 호주 호위함 사업 11척 때문에 25년으로 미뤄질 것이란 보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주 호위함 사업 11척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또 이런 사업들이 약간 뒤로 밀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 여기를 한국으로 확대 예상하는 보도 등, 그러니까 좋은 내용 나쁜 내용이 막 혼재되어 있는 거죠. 호주 미국 정부 반대하는데 국방부 장관은 문제없다. 호주 호위함 사업이 연기될 거다. 아니다. 미, 영, 호주 안보동맹에서는 한국으로 확대하자. 막 헷갈리는 보도들이 많은데 실제 뭐 열려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이게 하나오션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호주의 저 오커스 저걸 다 오스탈이죠. 인수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의치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이 필리조선소랑 관계가 좋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협력 관계를 이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필리조선소 대주주는 노르웨이의 에이커그룹이죠. 사업 매각보다는 우리나라와 협력을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필리조선소는 건조 능력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어쨌든 임대를 하고 MRO 사업에 진출을 하고 선박 블록도 이제 만들고 해상풍력 플랫폼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길라 수빅은 이제 뭐냐면은
그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이제 임대를 그 부지를 임대 받기로 한 것 같은데요. 한진중공업의 수백조 선수 있죠. 옛날에 유명했던 여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인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해군 현대화 사업에서 호위함 2척 시작으로 총 10척의 수상함을 수주한다고 합니다. MRO 계약, 유지보수 계약도 체결했고요. 구축함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유리하고 그리고 잠수함 쪽에서는 사실 좀 하나오션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에서는 3,000톤급 장보고 3에서 하나오션 5차, 현대가 한 개밖에 못했거든요. 잠수함은 있죠. 구축함은 현대중공업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탑픽은 HD 현대중공업이고요. 차 선호주는 현대미포, 기자재 쪽에서는 세진중공업, 현대임스 이런 기업들을 조금 이제 그 관심 종목 탑픽으로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서는 다 못해드린 것도 좀 해드렸고 어제 내부자 매수는 없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나고요. 네. 공시 쪽에서는 6월 18일 날 하나시스템이 전술정보통신 체계 사업 공고했고요. 방위산업초에 이제 방산 납품을 하게 된 거죠. 뷰노가 어제 그 미국 FDA 임상 인허가 더 진행하기 위해서 뷰노 매드 이제 미국 법인의 지분을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북미 시장 더 적극적으로 가겠다는 것 같고 이제 미국의 승인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FDA. 그리고 뷰노가 또 어제 기사도 나왔지만 삼성 서울병원을 뚫었대요. 여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 이제 빅5 중에 서울 아산병원, 세브라스 병원은 연구 목적인데 삼성 서울병원은 이제 실제 처방하겠다. 비급여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자 의무 기록을 갖춰야 되고요. 이걸 하려면 모든 병원에서 사용 가능하다. 현재 상급 종합병원 17곳 포함해서 92곳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용하는 병원은 늘어나는 거죠. 국내 의료 AI 업체 중 최초로 FDA로부터 혁신 의료기기 이제 그 선정을 받았고요. 올해 중에 아마 FDA 승인 받지 않겠냐라는 하반기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반기 배당인데 배당 수익률은 높진 않아요. 0.5밖에 안 돼서 높은 편은 아니지만 반기 배당 계획을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500원이고 배당 기준일은 6월 30일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보여드렸고요. 시황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 보시면 오늘 코스피가 드디어 전고점을 뚫어버렸고요. 요 당분간 좀 랠리가 더 이어졌으면 좋겠고 위는 열렸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뭐 아직도 헤매고 있고 좀 답답한 모습이고요. 오늘 일단 이제 그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샀고 기관이 많이 샀어요. 특히 기관 금융투자가 선물 쪽에 힘입어서 많이 샀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강관업체가 오늘 되게 좋았네요. 하이스틸, 뭐 넥스틸, 세아제강 그리고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요게 자람테크놀로지가 오픈했지 에이징랜드 강세 보였고 2차전지 셀 업체가 오후에 갑자기 급등했죠. 삼성과 LG엔솔이 힘을 좀 내서 이제 좀 더 이상 좀 안 밀리고 바닥 좀 잘 다지고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2차전지도. 그리고 IT에서는 오늘 LG그룹이 좋았습니다. LG전자가 이제 그 현대차 납품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모터 하이닉스는 이제 많이 올라서 좀 빠졌고요. 뭐 다른 기업들 다 견조했고 삼성도 좀 뭔가 아쉽네요. 1.7%면 오르긴 올랐지만 오늘 피팅 중에 피팅 좋았고요. 오늘 특히 태광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유리기판도 오늘 분위기 괜찮았고요. JNTC가 요새 아주 난리가 아니죠. 필옵틱스 또 급등했고 오늘 무엇보다 이제 조선업종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15만 원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느새 그래서 아주 힘을 잘 내주고 있습니다. 해운주도 오늘 좀 분위기 괜찮았고요. HBM 관련주 뭐 여전히 좋죠.
괜찮고 정유주도 오늘은 뭐 SOL이 오랜만에 반등해 줬습니다. 철강 이제 건설주도 오늘 좀 삼성물산 분위기가 괜찮았고 철강주도 오늘 이제 이 강관 회사들 항공기 부품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좀 분위기 좋았네요. 그리고 물류 쪽 풍력 에너지도 오늘 그러니까 친환경 주들도 오늘 분위기는 좋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DB하이텍이 조금 올랐는데 아무튼 이제 삼성, DB 그리고 하이닉스는 좀 약간 반대로 좀 빠졌고 삼성도 빨리 좀 위를 더 열었으면 좋겠네요. 태양광도 오늘은 OCI가 아주 힘차게 달려간 것 같습니다. PCB도 약간은 좀 반등했네요. 아주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2차전지 소재도 오후에는 좀 분위기가 살아났습니다. 반면 좀 빠진 쪽은 이제 많이 올랐던 음식료 빠졌고 음식료가 주도주였죠. 화장품 오늘 급락했고 많이 올라서 그렇죠. 사료도 좀 빠졌고 의료 AI도 오늘은 조금 일부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크게 뉴스 나온 건 없고요. 웹툰도 좀 부진. 면세점도 아직까지는 전혀 힘을 좀 못 쓰고 있고요. MLCC도 좀 오늘 삼성전기 그래도 오후에 좀 막판에 올리긴 올렸네요. 간신히. 그래서 한마디로 일부 소비재 기업들하고요. 소비재 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그 음식료, 화장품 시장이 이끌었던 이런 쪽이 오늘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 제약바이오도 좀 힘이 없었고 반면에 2차 전지 또 반도체 이쪽이 좀 힘을 내면서 오늘 증시 코스피 쪽을 위로 강하게 올렸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LG엔솔, 뭐 삼성바이오, 셀트리온도 좋았고요. 삼성 SDI, LG화학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되게 뭐 또 나쁠 게 있을까요? 뭐 잘 버티시면 좋겠고 현대모비스, 포스코 퓨처엠, LG전자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좋은 분위기였고요. SK는 최근에 이제 분할 이슈, 그러니까 재산 분할 이슈로 좀 급등했다가 좀 힘이 빠졌고 포스코인터도 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은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조선해양이 많이 올랐고요. 조선주 좋았고 두산로보틱스나 삼양식품 어쨌든 근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 특히 좀 많이 올라서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두산로보틱스도 오늘은 좀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방산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도 아침에 빠졌다가 올라왔고 알테오젠이 좀 많이 빠졌고요. 삼천당 제약이 그 공백을 메꾸고 있고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랑 이오테크닉스는 오늘도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엔터주는 아직도 답답하고 JNTC가 급등했고 솔브레인홀딩스 파크 시스템주가 좀 오랜만에 반등해 준 것 같습니다. 덕산테크피아도 많이 올랐고요. 카페24 상한가 같네요. 아니 또 요 며칠 계속 빠지더니 근데 카페24 호재가 좀 있었어요. 그 카페24 이제 유튜브 전용 쇼핑 스토어를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더 많이 유튜브 쇼핑이 활성화되지 않겠냐. 아마 그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가라는 건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며칠 전만 해도 그냥 3일 연속 그냥 급락하더니 하루 만에 또 상한가 가고 예측하는 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동국제약 좀 빠졌고 FST 빠졌고 그러네요. 원택은 요새 분위기 좀 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DI, 하나이온 오늘 방산주하고 원전, LG그룹죠. 자동차 부품, 현대글로비스, 크래프톤 굉장히 요즘에 벌써 30만원 왔습니다. 괜찮고 다만 음식료 주도했던 음식료 일부 자율주행 그다음에 대왕고래 그쪽이죠. 그 이제 영일만 시추 관련돼서 포스코인터도 한번 올랐었죠. 오늘 좀 빠졌고 대상도 최근에 아주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쪽도 오늘 뭐 차별화가 심했고요. 카페24 상한가 같고 이오플로우가 요즘에 아주 좋은 분위기로 잘 달리고 있고요.
인탑스가 오랜만에 올랐네요. 11%. 흡푸스프, HPSP. 예, 여기 반도체 장비입니다. HPSP, 태광, STI. 이런 기업들의 주가, 에이징랜드. 그래서 반도체도 견조했는데 다만 알테오젠, 화장품, 예, 이런 쪽 관련된 기업들은 좀 빠졌다. 그래서 시장 많이 이끌어온 기업들이 좀 빠지고 소외받던 기업들도 좀 회복되고 무엇보다 삼성과 그 2차전지가 살아난 게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이고, 또 무거운 기업들 방산, 조선, 예, 또 원자력 이런 기업들이 골고루 간 것도 하나의 좋은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벌써 목요일인데, 예, 내일 또 방송 찾아뵙고, 오늘도 많이들 상담해 주셨는데 좀 물려 있더라도 좀 기다릴 건 기다려 주시고, 예, 근데 정말 괜찮아 보이는 건 갈아타시고요. 그게 보일 때만. 예, 어떻게 뭐 이게 결정이라는 건 직접 하셔야 되니까 힘들죠. 그런 결정하기는 당연히 어려워요. 큰 손해 보고 갈아타는 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꾸준히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진짜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 종목이. 예, 그러면 그게 좀 실패하더라도 그럴 때는 한번 또 과감하게 교체하시는 것도, 예, 방법입니다. 근데 그 종목을 잘 골라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하시면서 잘 한번 대응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